모든 일의 배우는 병원장이었고 신 사장은 그 복수 속에서 괴물이 되어갔습니다. 윤동희의 칼날이 피를 뿌리던 그 밤 신 사장은 두 눈으로 봤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정의가 피로 물드는 순간을. 그리고 이제 그는 드디어 그 진실의 중심 병원장 이어준을 마주합니다. 구와 예우편은 단순한 복수의 연장선이 아닙니다. 이건 신 사장이 만든 복수의 공식이 무너지는 이야기이자 복수를 설계한 진짜 배우의 얼굴이 드러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윤동희의 칼을 든 손이 누구였는지, 신 사장이 복수의 늪에 빠진 이유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8화는 피와 진실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진 회차였죠. 주치의 차소연의 죽음, 형사 최철의 피습, 그리고 병원장 이어준의 이름이 처음 언급된 순간까지 모든 사건이 하나의 축으로 수렴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죠. 돈이 움직일 때마다 사람이 죽는다. 신 사장은 그 패턴을 읽었습니다. 윤동희의 계좌에 100만 불이 입금될 때마다 누군가가 죽었고 그 돈의 출처는 모두 병원 내부 계좌와 연결돼 있었습니다. 단순 청부살인이 아니라 병원 시스템 안에서 이뤄진 자금 세탁이었던 거죠. 신 사장은 깨닫습니다. 이건 개인의 복수가 아니라 시스템이 만든 살인이다. 그런데 문제는 신 사장 자신이 그 시스템 안에서 복수를 실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7화까지만 해도 그는 법이 막은 정의를 대신 수행하는 인물이었죠. 하지만 8화부터는 달라집니다. 피해자들의 돈을 되찾아주는 대신 사람을 납치하고 협박하고 마치 법 위의 심판자처럼 행동하죠. 처음엔 모두가 통쾌했습니다. 속 시원하다, 이게 진짜 정의다. 하지만 9화에 들어서면서 그 정의는 균열을 일으킵니다. 바로 최철의 피 때문입니다. 형사 최철은 끝까지 법 안에서 사건을 해결하려 했던 유일한 인물이었죠. 그는 병원장 이어준을 만나러 갔다가 윤동희의 칼에 찔립니다. 그 장면은 상징적이에요. 법의 사람은 피를 흘리고 복수의 사람은 그 피 위에 서 있습니다. 그때 신 사장은 말없이 최철을 부둥켜 안고 피 묻은 손을 바라봅니다. 내가 이 피를 원한 게 아닌데 하지만 이미 늦었죠. 복수를 향한 그의 걸음은 되돌릴 수 없는 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국가법무병원장 이어준. 신 사장은 최철의 수술실 앞에서 처음으로 이어준과 마주합니다. 그 장면 예고편에서 단 몇 초밖에 안 나왔지만 의미는 엄청났습니다. 병원장 이어준은 말합니다. 사람은 감정을 믿지만 시스템은 기록을 믿죠.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압축합니다. 윤동희의 탈출, 주치의의 죽음, 그리고 신 사장이 움직임까지 모두 누군가가 설계해 놓은 시스템 안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누가 그 설계자일까요? 바로 이어준입니다. 8화 후반부에서 드러난 단서들 기억하시죠? 윤동희의 계좌와 병원장 명의의 비밀, 법인, 그리고 사망한 주치의의 통화 기록. 모두 이어준이 감추려던 증거였습니다. 신 사장이 진실을 쫓을수록 이어준은 오히려 더 많은 피를 흘리게 만들었죠. 윤동희는 단순한 살인범이 아니라 그가 조종하던 도구였습니다. 결국 신 사장은 자신이 쫓던 괴물이 인간이 아니라 시스템 그 자체라는 걸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그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 있었어요. 이 장면에서 한석규의 눈빛 연기 정말 소름 돋았죠. 분노와 공허가 동시에 서려 있는 표정. 그는 복수를 위해 움직였지만 이제 복수가 자신을 조종하고 있음을 알아버린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9화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신 사장은 병원장을 향해 묻습니다. 당신이 윤동희를 도왔습니까? 그런데 이어준은 미소 지으며 대답하죠. 도운 적 없습니다. 단지 치료했을 뿐이죠. 이 대사 단순한 거짓말이 아닙니다.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는 완벽한 언어, 냉정한 시스템의 언어예요. 이 장면에서 시청자들이 느낄 수 있는 건 신 사장의 무력감입니다. 칼을 들고 싸워도 시스템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거든요. 병원장은 법과 제도를 이용해 모든 흔적을 세탁했고 신 사장은 분노와 감정으로만 대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처음부터 이어준이 설계한 판이었던 거예요. 윤동희는 단순히 칼을 든 손이었고 신 사장은 그 칼날을 향해 달려드는 또 다른 실험체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칼날이 신 사장 자신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9화 예고의 마지막 컷, 병원 복도에서 신 사장이 자신의 피 묻은 셔츠를 바라보는 장면이 있었죠. 그건 단순히 부상의 상징이 아닙니다. 자기 파괴의 시작. 그는 더 이상 아들의 복수를 위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파헤친다는 이유로 모든 걸 무너뜨리는 쪽으로 향하고 있죠. 그의 복수는 정의가 아니라 집착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병원장이 윤동희를 이용한 이유. 왜 그는 윤동희 같은 인물을 살려두고 조종했을까요?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죠. 첫 번째, 의료비리 은폐를 위한 살인 청부 라인. 두 번째, 불법 인체 실험의 희생자 은폐설. 세 번째, 고위층 자금 세탁 루트 보호. 어느 쪽이든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이어준은 인간을 실험체로 죽음을 수단으로 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 사장은 그 실험의 결과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8화에서 신 사장이 유치원 부지를 매입한 장면 기억하시죠? 그 부지는 15년 전 아들 준이의 사건 현장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추억 회상이 아니라 복선이에요. 이어준이 과거에도 그 사건에 개입했을 가능성. 9화에서는 그 퍼즐이 완성됩니다. 병원장은 이렇게 말하겠죠. 15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구원받죠. 당신은 그 차이를 모르시겠지만 이건 신 사장에게 던지는 선언이에요. 너의 복수조차 내 실험의 일부였다. 결국 9화는 복수를 조종한 배우와 복수에 삼켜진 인간의 대립이에요. 신 사장은 복수를 통해 세상을 바로잡으려 했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이 세상을 망치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반면 병원장 이어준은 살인을 저지르고도 한 점의 감정 흔들림이 없죠. 그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당신은 감정으로 움직이지만 나는 시스템으로 움직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두 사람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예고 속 짧은 신경전 장면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어준은 신 사장을 보며 미묘하게 웃어요.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하죠. 당신이 날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미 당신은 나와 같아요. 이 대사 없이도 시청자는 압니다. 신 사장은 결국 복수를 통해 자신이 미워하던 괴물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요. 그 칼날은 더 이상 윤동희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 칼은 신 사장 안에 있습니다. 결국 9화는 신 사장의 자기 심판이 시작되는 회차가 될 겁니다. 그는 병원장을 무너뜨리기 위해 또 다른 선을 넘을 거고 그 과정에서 조필립이나 시온 같은 주변 인물들과의 관계도 무너지기 시작하겠죠. 윤동희의 존재는 이제 단순한 도구로 남고 진짜 싸움은 시스템 vs 인간, 무감정의 권력 감정의 복수로 옮겨갑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병원장 이어준 그가 정말 모든 걸 설계한 배우일까요? 아니면 신 사장이 이미 오래전부터 이 판 안에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신 사장은 여전히 정의로운 사람일까요? 아니면 복수에 취한 또 다른 가해자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 사장 프로젝트 9화는 단순한 전개가 아닐 겁니다. 복수의 끝, 그 끝에서 신 사장은 자신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그가 찾던 진실은 타인의 죄가 아니라 자신의 그림자였다는 걸 깨닫는 순간 진짜 심판이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드라마 분석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명작픽 리뷰 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